71번째 위스키 메이커스 마크 켄터키 스트레이트 버번. 이 켄터키 버번은 꽤 오랫동안 대서양 양쪽 끝의 애주가들 사이에서 광적인 인기를 누렸는데, 이는 빌 사무엘스 주니어의 호방한 이미지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증류소가 개인 소유로 바뀐 이후에도 그 유명한 위스키를 망치지 말라는 가르침을 남긴 창립자의 손자이자 현 전무이사인 롭 사무엘스가 실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 가족은 여전히 위스키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롭은 대체로 위스키를 망치는 법이 없습니다. 위스키는 아직도 고유의 개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코틀랜드 스타일의 위스키를 생산하고 있으며, 2002년에 기존의 공장을 단순히 확장하는 대신 첫 번째 증류소와 나란히 두 번째 증류소를 건립하여 생산을 증대시켰고, 좀 더 균일한 숙성을 위해서 창고 내 배럴을 순환시켰습니다. 온갖 기발하고 멋진 피니쉬를 개발하려는 유혹을 뿌리쳤으며, 아직 라이 위스키조차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독특한 패키징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마지 사무엘스가 처음 사용한 사각병은 아직도 병 위로 흘러내리는 붉은색 왁스로 실링되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매시빌 레시피가 황색 옥수수, 적색 가을밀, 그리고 메가보리를 사용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적색 가을밀은 다른 버번보다 비교적 부드럽고 은은한 맛을 내기 때문에 브랜드에게 커다란 돌파구가 되었으며, 버번 증류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몇 가지 변종들도 존재합니다. 캐스크 스트렝스의 메이커스 마크와 10개의 프렌치 오크 막대를 배럴에 넣고 9주 동안 숙성한 메이커스 마크 46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는 나무가 위스키 풍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줍니다. 이 특별한 실험의 성공은 1001종의 다양한 나무 조각들을 조합하는 게 가능한 프라이빗 셀렉션 시리즈를 탄생시켰으며, 각 오크통은 행운의 소유주들에게 맞춤형 피니쉬와 미각 프로파일을 제공합니다. 이 위스키를 맛보려면 증류소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란 게 고민이라면 고민인데, 정말이지 팔자 편한 고민인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메이커스 마크는 최근 비 코퍼레이션 인증을 획득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증류소라는 영예를 얻으며 그 명성을 더했습니다. 72번째 위스키 마스트하우스 칼럼 몰트 위스키. 채텀의 코퍼 리벳 증류소가 마스트하우스 칼럼 몰트 위스키를 출시했다는 극적인 소식이 켄트 지역에서 들려왔습니다. 2017년 12월 문을 연 이래로 코퍼 리벳은 꽤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들은 맛있는 진을 양조하고 고전적인 팟스틸로 증류한 고급 잉글랜드 몰트 위스키를 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녀석은 연속식 증류기에서 증류한 싱글 몰트 위스키라는 점에서 무언가 다르고 독특합니다. 사실 출시 당시 녀석은 영국 증류소에서 출시된 첫 번째 연속식으로 증류된 싱글 몰트 위스키라는 주장과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지만 결과물이 꽤나 흥미롭기 때문에 이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 줍시다. 증류소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채덤 조선소 내에 웅장한 빅토리아 양식의 5번 펌프실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이름도 멋들어진 리바이어던 웨이에 위치합니다. 꽤나 묵직한 이름값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증류소는 유명세에 부끄럽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1980년대 중반 폐쇄되었던 조선소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증류기를 고안하는 정성을 보이며 인근의 셰피섬에서 켄트 메가보리를 특별히 재배하기까지 합니다. 전 생산 공정의 투명성을 가하기 위한 진정성이 넘쳐 흐르며 찬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퍼 리벳은 농장에서 유리잔에 이르기까지 전 생산 과정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500ml보다 작은 용량에도 불구하고 목구멍에 술술 넘어가는 마스트하우스, 칼럼, 몰트 위스키는 위스키 마니아들에게 단순 호기심 이상의 제품입니다. 비록 위에서 이들의 가짜 역사적 주장을 까발리긴 했지만 제 목적은 코퍼 리벳을 매장하려는 것이 아닌 칭찬하려 함입니다. 이들은 대담하면서 흥미진진하고 혁신적인 일을 해냈고 이를 계기로 저기저 산과 골짜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73번째 위스키 Method and Madness 싱글 그레인. 여기 셰익스피어 꽤나 읽은 분들이 있군요. 미친 헛소리! 매드니스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 덴마크 왕자의 수수께끼 같은 횡설수설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늙은 시종 폴로니우스는 말합니다. 그러나 폴로니우스가 커튼 뒤에서 칼에 의해 희생당하면서 상황은 좋지 않게 끝납니다. 소설 속 스토리가 재현될까 하는 불길한 마음 때문에 2017년에 세운 이들의 사업 계획이 지속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류산업은 어차피 마쿠의 회계사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고 소규모 크래프트 증류업자들이 통통 튀는 위스키로 톡톡히 재미를 보는 모습과 그들이 얻는 명성을 지켜보면서 돈이 된다면 자신들도 들어가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재미란 게 금전적 재미를 포함한다고 해서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아일랜드 증류소의 외골수적 접근 방식은 칭찬에 맞지 않습니다. 이들은 수박 거달기식으로 몇 번 실험해보고 그친 게 아니라 이 새로운 방식을 위해 증류소 하나를 신설했으며 이를 수습생 증류팀에게 넘겨주고 실적을 낼 수 있게 물심양면 도왔습니다. 이러한 행보가 명성과 홍보 효과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며 수습생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우며 증류하는 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싱글 그레인 익스프레션을 택한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녀석이 여기서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10년간 꽤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몇몇 싱글 그레인 위스키들 중 하나를 탐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이 매드니스는 새 스페인산 오크 캐스크에서 2차 숙성된 녀석입니다. 물론 이 정도를 가지고 획기적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헝가리산 오크 캐스크나 밤나무 캐스크를 사용하는 등 범용성의 한계를 훨씬 멀리 뛰어넘은 녀석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 같은 위스키는 없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의 이색적인 위스키들만 해도 실험실 문 밖에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제품군은 이제 라이와 몰트, 싱글 몰트, 싱글 팟 스틸 그리고 몇 가지 리미티드 에디션들과 진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가련하고 성마른 바보가 매드니스를 커튼 뒤로 퇴장시켜 버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74번째 위스키 믹터스 US1 켄터키 스트레이트 버번. 이 증류소는 수년에 걸쳐 이름이 바뀌고 사고 팔리고 폐쇄되었다가 제대로 된 위스키를 만들 능력, 시간, 끈기,
그리고 재정적 여유를 갖춘 한 탁월한 가족 소유 회사의 손에 들어가 마침내 남 부러울 만한 옛 명성을 되찾은 살아있는 미국 증류 역사의 표본입니다. 운이 따라준다는 전제하에 잽싸게 움직인다면 그 유명한 25년 숙성 믹터스 버번 한 보트를 구매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향기로운 감로의 수량은 아주 한정적이어서 위스키 경매 사이트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익스프레션들은 무려 1753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미국 최초 위스키로 콧방귀 좀 날렸던 이곳 버번이 암흑기를 거쳐 과거의 명성을 다시 떨칠 수 있도록 믹터스 팀은 다른 업체의 재고 수량을 신중하게 구매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익스프레션은 US1이라고 불리는 비교적 신작들입니다. 켄터키, 루이스빌의 역사적 심장에 위치한 샤이블리 지구 내에 78,000 평방피트 규모의 인상적인 증류소에서 증류했는데 이곳은 현재의 수요와 수년간의 미래 성장까지도 도모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공장입니다. 안타깝게도 메인 증류소는 방문할 수 없지만 믹터스는 루이스빌에 매우 수려하고 건축학적으로도 중요한 포트 넬슨 증류소에서 휘황찬란한 방문자 센터를 지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에는 고물상에서 발굴해내 완벽하게 복원하고 재정비한 것으로 알려진 현존 유일의 오리지널 믹터스 증류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그만 공장에서 나올 예정인 한정 수량 제품들이 프리미엄 가격으로 출시될 것이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루이스빌 하면 의뢰 법원을 떠올리기 마련이기에 이 녀석을 선택했지만 US1 브랜드 산하의 스트레이트 라이, 사우매시 혹은 아메리칸 위스키도 추천할 만합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위스키를 찾아다닐 수도 감당할 수도 없다고 슬퍼 마십시오. 여기 위스키들은 진또배기들 뿐만 아니라 진짜 술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정성 들여 만든 수작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위스키 가격이 아니라 위스키 그 자체입니다. 75번째 위스키 밀크 앤 허니 클래식. 여름철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고 폭염이 일면 40도까지 올라가는 텔아비브 중심부에 증류소를 짓겠다는 사람이 있었다니 거짓말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때는 바야흐로 2012년 위스키계의 새로운 바람이자 선구자인 지칠 줄 모르는 짐 스완 박사와 밀크 앤 허니가 그 장본인들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위스키 증류와 캐스크 운용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진 스완 박사는 2015년경 현지 팀인 가알 칼슈타인과 그의 동료들인 아밋 드로우, 사이먼 프리드, 사이먼 로에, 나말 리 하이트가 실질적인 이스라엘 최초의 위스키 증류소인 밀크 앤 허니를 성공적으로 오픈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골란 하이츠의 펠터 증류소가 2017년 싱글 몰트를 출시한 바 있기에 엄밀히 말해 최초는 아니지만 연간 80만 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M&H의 생산 규모에 비하면 전자는 초라한 수준입니다. 물론 골란 하이츠가 그저 작은 구멍가게 수준의 업장은 절대 아니며 이들의 성공은 현재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인 6개 이상의 양조업자들에게 영감을 준 바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짐 스완은 M&H에서 완숙된 위스키를 보시기 전에 작고하셨지만 수석 증류가 토머 고렌의 진두 지휘하에 증류소는 더욱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들은 클래식 싱글 몰트 외에도 쉐리, 더 정확히는 스몰 배치로 생산되는
아일라 캐스크와 이스라엘 와인 캐스크를 혼용하여 피트향을 입힌 다양한 피니쉬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변화무쌍한 에이펙스 시리즈로 구성되는데, 이 중 에이펙스 데드시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형인 사해에서 숙성되며 그곳 온도는 무려 50도에 달합니다. 증류소의 규모 탓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야망 탓이기도 한데, 이들 제품군은 대부분 최소 46도 이상의 알코올 도수로 병입되는 것에 비해 아주 합리적인 가격대로 영국 시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외에도 프라이빗 캐스크 위스키도 구매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진도 생산됩니다. 짐스완 박사의 시그니처 스타일인 STR 캐스크를 활용한 인상적인 클래식 익스프레션으로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스파이스향, 오크향, 과일향, 그리고 마케팅 팀에 의하면 텔아비브의 기운차고 후덥지근한 풍토가 고스란히 담겼다고 하니 이 녀석을 온몸으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